갈매기의 꿈. 이 책은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책 읽는 사람의 힘과 의지를 스스로 믿으라 하고 용기를 내라 하고 기운 차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기도 했을 정도죠. 이 책 자체가 You can 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 소개 시작합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지은이 리처드 바크, 옮기니 류시화, 시인이고 시집으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과 잠언시집, 지금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가 있다. 대단한 분이 옮기셨네요. 이번에는 리처드 바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옮기니 류시화 시인의 말을 통해서 103페이지 여기 있네요.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의 성서가 된 갈매기의 꿈은 1970년 리처드 바크라는 무명 작가가 처음으로 세상에 발표한 작품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 쥐페리처럼 그도 전직 비행사 출신이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난 리처드 바크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성장했으며 롱비치 주립대학에 입학했으나 퇴학당한 뒤 공군에 입대해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 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비행 잡지에 비행기에 관한 글을 써오다 베를린 위기로 공군에 재소집되어 프랑스에서 1년 동안 복무하기도 했다. 상업 비행기의 조종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까지도 그 일에 종사했으며 3,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세웠다.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험난한 삶의 여정처럼 갈매기의 꿈 역시 처음에는 철저히 외면당해 18군데의 출판사들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서부 해안의 젊은 세대들과 히피들이 손으로 베껴 써가면서 이 작품을 돌려 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몇 해에 걸쳐 조금씩 퍼져나가 읽고 널리 읽히게 되었다.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정식 출간된 뒤 1975년까지 미국에서만 700만 부가 판매되었다. 그의 대표작 갈매기의 꿈, 환상, 소울메이트 등을 읽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 담긴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종교와 유행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느덧 불후의 명작이 된 이 작품들을 통해 리처드 바크는 수백만 명의 의식 세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메시지는 의존보다는 자유를, 기존 질서의 순응보다는 진정한 삶을 향한 껍질 깨기를, 몇몇 선택된 자만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위대함의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소식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과거와 미래의 대화, 시간과 공간의 초월, 유체의 탈, 영혼의 다리를 건너는 만남 등으로 채워져 있다. 모든 존재가 가진 초월적 능력, 고통스러운 비상 끝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아의 실현,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말 것,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삶의 진리를 결코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류시화. 옮기니의 말이지만 옮기니의 말도 작품의 일부라고 보고 리뷰를 합니다. 여기서 몇몇 선택된 자만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위대함의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소식을 담고 있다. 이 말, 이 문장은 이 느낌 어디서 익숙하죠? 인도에서 유래한 불교, 노자 도덕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유사합니다.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시선이지만 서양인에게는 이런 관점은 매우 낯설 겁니다. 그분이 구원을 해줘야 구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대 인류의 평균적인 행태를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쟁, 살인, 폭력, 이기심, 질투, 미움, 증오, 차별, 빈곤, 허영, 혐오, 분노, 공포, 욕심, 좋은 단어에 비하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할 정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시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갈매기의 꿈 이 책은 정말 꿈과 같은 화두를 던집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이 작품의 오프닝으로 가장 잘 어울릴 법한 본문 10페이지 일부 소개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곧
먹이를 찾아 해변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 무엇보다도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른 갈매기들과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의 부모조차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혼자서 외롭게 시도하며 수백 번이나 낮게 활강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고 있었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이, 사냥하는 것이 생활의 모든 것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도구와 불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사냥하고 먹는 데 노력을 쏟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절에는 생각하느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거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든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의 도움, 도구의 도움. 그런데 그 불과 도구는 누가 발견해서 사용했고 만들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니까요. 글자도 발명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전달 누가 발명했다고 알려주기도 힘들고. 상상해 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첫 불꽃은 누군가가 어쩌면 그냥 번개가 치든 아니면 건조한 날씨에 바람은 세게 불어가지고 나무와 나무가 마찰을 일으키고 그래서 산불이 났고 그 속에서 짐승이 타 죽었고 그럴 수도 있죠. 마침 배고픈 사람이 쑥대밭이 된 그곳을 지나다가 냄새가 나서 집어보니까 타 죽은 그것이 먹을만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의외의 사건이나 우연이 아니라면 이 작품 주인공처럼 먹는 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시선을 발견한 진정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과 같은 고대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의도적 사건과 우연을 결합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만약 새카맣게 탄 고기는 불길하다고 여기는 것이 고대인의 평균적인 의식이었다면 새카맣게 타버린 짐승의 사체를 먹으려면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배가 고파야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다양한 조건, 우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도 눈 감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회가 생기지 않겠죠. 기회가 와도 발견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작품은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은 바로 미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잠시 멈추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셈이 되는 거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 극복하려던 것은 바로 이 18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극복하려고 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이 책의 내용에 다가가는 포인트 같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봅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난 한 마리의 갈매기일 뿐이다. 난 나의 본성에 의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만일 내가 나는 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 걸 배우도록 태어났다면 난 머릿속에 바다 지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더 빨리 날도록 태어났다면 매의 짧은 날개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대신 생쥐를 먹고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이 어리석음을 잊어야만 한다. 갈매기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련하고 능력의 한계를 지닌 한 마리 갈매기로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조나단은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의 주제를 알아라. 너의 본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 만족하라. 이 말들은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있는 그대로의 나는 뭐죠? 뭐가 있는 그대로의 너, 나인가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너, 나, 다 맞는 말이라고 치죠.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이로운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능력의 한계도 있고 부모 찬스도 없고 돈도 없는데 생긴 것도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몸도 약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의지까지 스스로 꺾어버린다면 이게 뭐죠? 맞는 말이긴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굳이 왜 그래야 하죠? 이런 말들 뒤에는 어떤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념이든 풍습이든 흙수저는 마음까지도 흙수저여야 하는가? 흙수저가 꿈을 포기하게 되면은 운 좋은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로 남는 데 도움이 되죠. 실력 있는 금수저는 제외하더라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면 간혹 능력이 있는 흙수저도 찍어 눌러서라도 대대로 잘 살려면 스스로 의지를 꺾어버리고 꿈을 가지지 않게 해버리는 게
그렇게 믿게 하는 게 합법적일 겁니다. 덜 폭력적이고. 이건 겸손과 다르죠. 법의 힘, 사이비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굳이 애쓰지 말고 주제를 알고 나대지 말고 꿈을 가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게 이 책에서 추방당하는 갈매기들에게 집단이 가하는 충고이고 갈매기의 법입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그런 집단적 세뇌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적 세뇌가 개인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것을,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유를 이해시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자유를 이해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갈매기가 감수하는 위험과 희망, 현실에 순응하는 갈매기가 가질 편안함과 사회와의 조화라는 내면의 달콤함과 대비가 됩니다. 나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작품은 독자에게 자유로워지라고 말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격려하고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분위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불확실하고 자신 없는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밤에도 잡생각이 나서 잠을 잘 못 잔다면 이 갈매기의 꿈, 이 책을 읽고 머리맡에 두고 자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독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약간이라도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플라시보 효과든지 착각이든지 어쨌든 수백 수천만 명에게 용기를 준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곁에 두고 잠을 한번 청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리처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 첫 번째 리뷰를 마칩니다.